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오늘은 카이런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런이라는 행성은 일단 11행성 중에 하나는 아니고 소행성으로 분류되는 행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위치는 토성과 천왕성 중간에 있고 음, 그 주기 자체는 조금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카이런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신화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음, 그리스 신화의 카이런은 크로노스, 즉 토성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우스와 다른 올림푸스 신들과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다른 형제죠. 네. 그런데 제우스대에 이제 엄청난 바람기가 발동돼서. 네, 카이론의 그 외모를 보면은 다른 형제들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일단 신도 아니고 음, 인간의 모습도 아니고 왜냐면은 몸의 앞쪽은 인간처럼 생겼는데 음. 뒤 뒤로 가면은 약간 말처럼 생겼거든요. 예, 말이죠, 말. 네, 말처럼 생겨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음. 켄타로스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다른 종족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신이니까. 그렇죠. 카이런은 그래도 신이니까. 근데 켄타로스는 사실 어떤 크리처에 가깝죠. 예, 난폭한. 그렇죠. 네. 야만적이고. 야만족에 가까운데 예, 카타는 오히려 의술과 예술 또 무술을 배운 음, 지식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무수한 영웅들, 예를 들면 뭐 이아손, 헤라클레스 등등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들에게 무술과 또 학문도 가르쳐주고 의술도 음, 가르쳤다고 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헤라클레스가 켄타우로스 족이랑 싸우다가 음,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활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카이런의 허벅지에 맞았던 거예요. 예, 근데 히드라의 독은 한번 그 독을 이제 맞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런은 그 독을 치유하려고 동굴 음, 속에 들어가서 좀 이제 약초와 치유법을 이제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은 불사신이기 때문에 예, 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고통은 똑같이 느꼈어요. 음, 그래서 동굴 속에서 치료를 하면서 자기를 치유하다가 다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음, 치유자가 되기도 했죠. 예, 예,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신은 치유를 하지 못하고 제우스에게 음, 부탁해서 하늘의 별이 음, 되었다는 음, 신화 속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카이러는 현대 음, 전성학에서는 바로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있는 예, 소외된 존재, 또 음, 권리 박탈을 그렇죠. 상징하기도 하고, 또 상처와 치유라는 음, 이 굉장히 역설적인 주제잖아요. 상처랑 치유는요. 그렇죠. 하지만 상처가 있음으로써 치유가 올 수 있고, 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딘가에 긁혀서 상처가 났어, 피가 나면은 하얀 물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천연 연고 성분을 음, 가지고 있다고 음, 해요. 음,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상처 그 자체에는 치유의 어떤 여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현대점성학에서도 카이러는 상처와 치유를 상징한다라고 볼 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우리가 카이런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예. 선생님은 일단 카이런의 장점, 긍정적인 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타이런의 긍정적인 면은요, 첫 번째로 남과 다른 관점. 즉,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카이런이 있다 그러면 일단 아웃사이더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이 사람 자체의 그 생각이나 성향이 남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다른 관점으로 큰 업적도 이룰 수 있지만은, 이게 또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남과 너무 다른 생각과 관점 때문에 그 소속감 또는 유대감의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카이런은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은 그 키워드에서 멘토, 스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런의 스승은 스승이나 또는 힐러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해왕성보다도 훨씬 강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통 해왕성이 강하게 발현되면 뭐 힐러의 기질이 있다, 뭐 나는 뭐 힐러가 될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카이런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카이런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치유력으로 비교하자면은 다른 어떤 행성들보다도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네, 깊이와 진실성이 있죠. 그렇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요. 음. 그리고 이제 카이론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으로 발현된다 그러면은 대체요법, 대체의학. 자, 서양에서는 한의학을 대체의학으로 봐요.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한테 자꾸 발로 찌르고 뭘 자꾸 뜨거운 거 올려놓고 뭐 이제 부항을 뜨는 게 이게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이 나. 그리고 역사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카이론이 강하게 발현되면은 어떤 분야에서라도 남이 다 하는 주류가 아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분야에 몰두를 해서 아니면 집중을 해서 거기서 아주 또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런의 치유는 특히나 그런 주류의 치유계라기보다는 조금 비주류로 음, 인정받지 못한 분야의 음, 치유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한의학도 뭐 대학 전공으로 있긴 하지만 사실 주류 의학계에서는 조금 소외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네. 서양에선 더 그렇고요, 그게.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의 그 영아 검진도 한의원에서 사실 받고 싶은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의원이 아, 그렇구나. 네, 검진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음,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카이런의 그 행성의 의미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네. 쉬워요. 그냥 좀 전에 누리쌤이 말씀했듯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카이런에 대한 거를 읽어보시면은 그 키워드가 바로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런은 아까 궤도 말씀해 주셨는데 토성의 궤도와 천왕성 궤도 사이를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궤도가. 자, 이것도 역시, 자, 토성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행성이고, 천왕성부터는 외행성,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카이런은 눈에 보이는 편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편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카이런은 이제 그,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행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죠. 한마디로 정말 경계 안으로 왔다가 경계 밖으로 음, 나갔다를 반복하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해외 세미나에서 그 카이런이 차트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분들 중에서는 유체 이탈의 경험을 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카이런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카이런이 어느 하우스에는 위치하게 되잖아요. 음, 그 하우스 영역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주류에 속하기보다는 비주류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서의 어떤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는 음. 그런 잠재력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사하우스에 카이런이 있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가정 환경 원가족에서의 상처 가 음, 있을 수 있고 깊은 정서적인 음, 상처 또는 가까운 조상 내에서의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나의 부모님이 사회에서 뭐 소외당한 권리 박탈을 당한 그런 음, 가족 뭐 배경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이후에 우리가 자라서 그래서 나를 치유했을 때 그 가정 환경에 대한 것을 이제 탐색하고 나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치유하면은 똑같은 상처를 가진 가족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 또 음, 정서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해석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특히 네 번째 하우스에 카이런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똑같이 자식을 대해줬더라도 나는 이 가족과의 유대감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왠지 나만 외톨인 것 같고, 나만 권리박탈 당한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차트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우스, 특히 아이시의 카이런이 컨디션이 되면은 부모 이외에 다른 분들 손에 길러질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든가, 뭐 이모 손에 자랐다든가, 아니면은 유모 손에
길러졌다든가 그러한 케이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번째 하우스의 카이런은 내가 가족 또는 가족과 유대감, 소속감에서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 상처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치유한 경험 갖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훌륭한 뭐 치유자 또는 멘토가 될 수 있다. 예. 선생님은 카이런이 부정적인 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카이론의 부정적인 면은 피해의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왜냐면은 사실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어떤 집단이나 음, 또 관계에서 소속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음, 피해를 준다라는 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어떤 행성과 관련을 맺고 어스펙트를 맺고 있는지 어느 하우스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남성이 차트에서 카이론이 금성과 어스펙트를 맺고 있다면은 이제 음, 여성에 대한 좀 피해 의식이 있을 수 있죠. 음. 나의 그럴 가치에 수도 대해 있죠. 일단 나의 음, 가치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음, 매력적이지 못하고 사람들은 음, 나를 싫어할 거다. 그리고 여성들은 나를 싫어한다. 라는 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요. 음. 그리고 특히 금성하고 카이런 이 각을 맺고 있으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하드 어스펙트죠. 컨정션 어퍼전 스퀘어. 그러면 본인 자신의 뭔가 자존감 이슈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금성을 예술적으로 바라보자면은요.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가 될 포텐셜도 음, 강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이 남들이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 자체 역시 관계에 대한 가치관 또는 관점 역시도 남들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혹시 관계에서 카이론이 강하게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연애는 모르겠지만은 결혼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면은 내가 끌리는 사람들도 음, 조금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음, 예를 들면 굉장히 난민 같은 사람들 음. 또는 버림받은 사람들, 그쵸. 상처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한테 끌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음.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구원자와 그렇죠. 희생자의 음, 음.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왕성이랑 각을 맺는 거랑 비스무리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면에 이 금성과 카이런 또는 뭐 디센던트 카이런이 컨정션 되어 있을 때 가장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나한테 멘토, 스승 같은 사람 또는 그 사람만 봐도 힐링이 되는 사람. 음, 정신적이든 뭐 육체적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파트너를 만나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외국인과 파트너를 맺어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그 학생들이 물어봐요. 왜 카이런이 외국인이냐고.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아웃사이더예요. 그렇죠. 예, 그거 의미입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건강을 볼 때 네. 카이런이 건강 영역에서 강하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어떤 신체 부분에서의 장애, 난 제대로 그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이제 저는 점성학 갖고 의사놀이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차트에서 그런 게 강하다라고 보면은 그런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좀 추천드리죠. 네. 저는 카이런의 가장 부정적인 이슈는요, 아웃사이더 이슈예요. 이게 그 외톨이라는 의미잖아요. 카이런이. 근데 천왕성의 외톨이랑은 또 다른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천왕성의 외톨이의 의미는요. 나는 저 그룹에 내가 속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저 그룹에 속하면은 나만의 자유, 시간, 공간을 침해받을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개성을 발현 못할까 봐 내가 그 그룹을 나오는 거고
카이런의 이슈는 나는 저 그룹에 소속하고 싶어. 누구와 유대감을 갖고 싶어. 근데 그 그룹이나 그 상대한테 팽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레너스 천왕성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체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을 이제 그렇죠. 선택하는 카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수동적으로 내가 저들에게 소외당했고 버림받은 거죠. 네, 예. 버림받다, 유기에 음, 대한 음.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천왕성은 내가 왕따 시킨 거고, 카이런은 내가 왕따 당한 거고.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이제 피해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피해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외톨이, 소외감, 유대감, 소속감 이슈가 진짜 그래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데 나 혼자 그렇게 피해의식.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에 이제 휘말려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카이런의 긍정적인 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자신의 상처를,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상처가 있거든요. 자신의 음,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충분히 내가 보살핌으로써 치유되는 경험이라고 음, 생각하고 또 그 치유를 나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전파하는 그런 멘토가 되는 음, 게 카이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상처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에서 나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좀먹는 음, 피해의식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남과 다른 관점. 음.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수성과 카이런이 각을 맺고 있으면은 뭐 공부를 못한다, 뭐 말을 늦게 띈다, 뭐 이런 뭐 학교에서 뭐 왕따 당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수성이 카이런이랑 각을 맺고 있는 분이 기존의 학교 교육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인들은 그 관점보다 다른 관점에 더 관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상담해 본 때, 이렇게 수성과 카이런이 각을 맺고 있는 분들은 뭐 대안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가,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카이런이 수성과 붙으면은, 아, 기존 교육을 못 따라가지 않나, 힘들지 않나 생각했는데, 상담해 보면은요, 서울대 출신들도 꽤 있고, 학벌 좋은 사람도 꽤 있고, 작가들도 많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카이런이 차트에서 뭐 각을 이뤘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카이런이 수성이랑도 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좀 거의 항상 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류 교육에서 굉장히 좀 적응하기를 힘들어 했었고, 이제 음, 그렇긴 했지만, 그 이제 카이론과 관련된 학문, 예를 들면 점성학이라던가, 음, 또, 자기 개발, 상처 치유와 관련된 음, 학문, 음, 또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예, 어, 또 석사까지 했었거든요. 예, 치유와 관련 예, 쪽도 되고, 언어에도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음, 외국어에도. 사실 음. 카이론과 수성이 외국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영어, 영어보다는 소수어, 그렇지. 외국어도 조금 아싸 외국어. 그런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 거의 예. 학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쵸?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음, 공부하고 또 번역 책까지 냈었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이제 비주류의 그런 학문 분야에 대한 어, 학습, 공부, 음. 연구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열 번째, 예를 들어서 MC에 카이런이 컨정션이다. 강하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너는 뭐 좋은 직업은 못 가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카이런이 열 번째 있다 그래서 의사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변호사가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의료 분야에서 남들이 잘 안 하는 비주류 쪽에 맞아. 관심이 되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뭐 엑스레이만 판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지만 뭔가 세포 연구만 하신다든가 우리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카이런이 강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소외된 사람 또는 난민에 관련돼서 더 뭐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님이 될 수도 있고 카이런뿐만 아니라 어떤 행성이 뭐 직업 또는 어떤 영역에 가리킨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 너는 무조건 이 직업이야 라는 이제 이분법적 생각은 가급적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리고 선생님 카이런 리턴에서 한번 얘기해 보죠. 제가 몇 년 전에 카이런 리턴을 맞았어요. 그러면 네네. 카이런 리턴이 50년 만으로 50년에 오거든요. 저는 이때 굉장히 놀랬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성 호르몬이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봐도 무슨 뭐 러브 스토리, 콩쥐팥쥐, 신데렐라 이런 거는 일도 보지 않았어요. 액션, 뭐 아니면 공포, 뭐 피 튀기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갯마을 차차차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딱 폈더니 카이런 리턴이 오는 거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카이런 리턴하고 그 갱년기 증상하고 되게 맞물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어, 저도 네, 영어 자료에도 그런 말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답지 않게 여성 호르몬도 증폭이 되고 뭐 감동도 잘 받고 예민해지고 그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더라고요. 제가 그전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앞으로의 10년 뒤 인생도 걱정되고, 그러고 이제 외로움이란 단어 자체를 제가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외로움, 이슈도 좀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카이런 리턴은 그 1년이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몇 하우스에 전 두 있나요? 번째 하우스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우스면 어떻게 돈의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돈의 이슈는 아니었어요. 돈의 음, 이슈는 뭐냐?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뭐, 그 정도는 생각했는데, 돈의 이슈보다는요, 두 번째 하우스가 또 하나 의미하는 게 가치관이잖아요. 네. 나의 value, 가치관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카이런이라는 게 사실 그 중간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보이는 행성과 보이지 않는 외행성 사이에 있으니까. 사실 그 갱년기라는 것 자체도 여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그러네. 호르몬으로 음. 남성과 여성의 경우 예. 남성 역시 마찬가지고 또 나이도 그 전에는 이제 중년으로서 좀그 자기가 있는 분야에 굉장히 성취를 이룬 때라면은 사실 50대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의 은퇴 또 노후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지만 사실 노인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년과 또 노년기 사이에 그 중간에 낀 느낌. 음, 음, 음. 네, 이슈 그 원형과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것까진 생각 못 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변에 누가 만 50살이 됐다. 그러면 좀 챙겨주세요. 아마 제 친구들 경우에도요. 그때 뭐 자꾸 누구랑 연애를 하고 싶다는 등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요. 외롭다, 뭐 이런 거 음, 되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마 남자든 여자든 뭐 여자분들은 더 드라마틱하겠죠.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니까. 근데 남자 역시도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만 50살이 되면은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좀 챙겨주고 하시면 좋을 듯 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소속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속감, 유대감의 이슈가 생기니까, 음, 나는 이제 누구랑 유대를 가져야 되겠다. 음. 아니면 어느 뭐 그룹이나 단체, 뭐 소속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이슈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가족이라 그러면은 이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의 이슈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남자의 경우에
내가 집안에서 서열이 강아지 다음이야. 음, 뭐 이러면은 그 카이런 리턴 올 때 좀 상당히 좀 그런 외로움이나 뭔가 예민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 시기를 거쳤잖아요. 진짜 네. 저답지 않았어요. 지금은 또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전 지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뭐 너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카이런 리턴 올 때 저도 진짜 결혼 생각 굉장히 강했어요. 그 1년 동안, 1년 네. 반 동안 정도 그러다가 지금은 또 시큰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렌지 카이런이 나의 내행성 아니면 내계 앵글에 영향을 미치면은 이거랑 비슷한 영향력이라고 봐요. 카이런 리턴이랑 되게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철벽남, 철벽녀라 그러면은 연애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을 공략하기에도 나쁜 시기는 아니고 그러고 트렌지 카이런 영향을 줄 때는 뭐 내가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뭐 다른 거를 벌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기에는 나를 돌아보고 나의 건강, 육체적 건강 또는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에 되게 괜찮은 시기다. 또는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것도 나쁘진 않고. 네,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업, 일을 시작한다면은 카이론과 관련된 직종이면은 굉장히 저는 성공 가능성. 그렇죠. 그런 건 되게 좋죠. 내가 뭐 점성학을 할 거야. 뭐 음, 타로샵을 열 거야. 아니면 뭐 아로마 테라피 관련된 일을 할 거야. 그런 건 되게 좋죠. 네. 아니면 뭐 카이로프랙터 이런 음, 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카이런틱한 일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음, 뭐 커피숍을 한다든가 뭐 다른 뭐 치킨집을 한다든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하기에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시기는 아닌 듯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어센던트에 걸리면은요, 나의 체력적인 이슈도 굉장히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피곤해지고 조금만 일을 하더라도 뭐 무력감을 느낀다든가 등등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작가나 뭐 예술가나 이런 분들이 트렌지 카이론이 영향을 주면은 또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기존과는 다른 관점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카이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카이론에 대해서요. 그래서 음, 카이론의 트랜짓을 맡고 있거나 또 네이탈 차트 자체에 카이론이 강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 그 카이론이 상징하는 나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음, 또 내가 그 영역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도 괜찮다고 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